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영상은 선생님이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앞서서 온라인으로 이제 쌍방향으로 실시간으로 하는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영상 촬영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우리 현우가 부탁을 하는 관계로 선생님이 급하게 그 댓글을 읽자마자 촬영하러 왔어요. 의리입니다, 의리. 선생님이 약속을 지킨 만큼 현우도 꼭 나중에 멋있는 헬창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들어갈 건데요. 시간이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빠르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은 기간인 만큼 사실 내용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을 거예요. 복습 차원에서 들어도 좋고 혹은 이해가 안 간다면 선생님 아무리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해는 시키면서 수업을 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되겠네요. 평소에 하는 것처럼 여기 있는 내용도 빠르게 적어주면은 아무래도 듣는데 좀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왜냐면 따라 적으면서 들으면 아무래도 선생님의 설명에 집중이 안 되니까 영상을 잠깐 정지해 놓던가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인트로 얘기를 하는 동안에 빠르게 따라 적으면 되겠죠? 자,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단과 전선에 대해서 78쪽부터 8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기단이에요. 기단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공기들의 단체야.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있는 공기들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느냐를 의미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 있는 공기들은 아무래도 바다에 있다 보니까요, 습기들을 많이 머금고 있겠죠. 사막에 있는 공기들은요, 아무래도 건조하니까 사막이 그쵸, 습기가 없잖아요. 건조한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북극에 있는 공기들은요, 상대적으로 추우니까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쵸? 아무튼 이렇게 온도 혹은 이러한 습기, 이러한 습도, 이러한 성질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 공기들, 이러한 대규모의 공기 덩어리들을 기단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공기들의 단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도 1반부터 9반까지 있지만 일반 학생들의 특징이 있고 3반 학생들의 특징이 있고,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5반 학생들은 조용한 반면에 6반 학생들은 굉장히 시끄럽다, 이렇게 특징들이 나뉠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들도 그 지표면이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머물게 되면 그 지표면의 성질을 받게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바다에 머무는 공기들은요, 습기가 많다라는 성질을 가질 거고요. 북극 쪽에 이렇게 추운 지역에 있는 공기들은요, 오랫동안 머물다 보면 차갑다, 즉 한랭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한 공기덩어리들의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묶여 있는 것들을 하나의 단체라고 그러죠. 기단이라고 합니다. 기단. 네, 기단. 가장 중요한 건 이 기온이랑 습도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다가 여러분, 선생님이 일부러 칸을 비워놨어요. 여기다가 뭐 할 거냐면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보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 정말 많은데요. 우리 중학교 수준에서는 4가지를 배우니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4가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4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표에다가 선생님이 미리 적어놨는데 아무래도 시간상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표를 미리 그려놔야 할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보면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라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단 4가지를 알아봤잖아요. 그쵸? 근데 이 기단마다 다 성질이 다르단 말이야. 그쵸? 그 중에서도 이제 따뜻한 기단이 있는 반면에 차가운 기단이 있는데, 얘네 이렇게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요. 그러면 이렇게 성질이 다른 기단이 만나면 하나의 경계면이 형성이 되는데요. 이 경계면이 바로 뭐냐면 수업 시간에 했었겠지만 바로 전선면이라는 거예요. 이 경계면이 바로 전선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나는 그 지점, 일기도상에 나타나는 그 부분을 바로 전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경계면이라 하면 전선면, 경계선이라고 하면 전선인 거야. 사실 이 용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여러분들이 용어에 혼동이 없고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기단에 대한 설명 여기에 해보고 전선에 대한 설명은 여기 표로 같이 이동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단입니다. 기단을요, 여러분 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하는 건 그 기단의 이름 정도는 외워줘야 돼. 여러분들 게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게임할 때 롤 안 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비유를 들자면 여기 활을 쏘는 원거리 딜러형 챔피언 이름이 뭐가 있죠? 애쉬라고 이름 말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외웠잖아. 그치?
그치, 외웠잖아. 우리 이것도 외워주길 바래요. 딱 4가지만 외우면 되는데요. 기단의 이름 4가지 알아볼 거기 때문에 그 4가지 이름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도를 그릴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라 했죠? 숫자 35를 적으라 했죠? 자, 3 적습니다. 3. 자, 그 다음에 5를 적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됐죠. 물론 똑같진 않죠. 근데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자, 중국 대륙까지 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여기는 서해가 되는 거고, 여기 동해는 뭐 일본이랑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결국엔 태평양으로 이어져 있다는 걸 알죠?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까지 이렇게 쭉 해서 이어서 그렸습니다. 자, 그렸으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십자가를 그려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크게 쭉 그려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로로도 쭉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적을 거야. 뭐라고 적을 거냐면, 자, 오른쪽은요, 왼쪽에 비해서 지금 오른쪽은 대륙이 많아요, 바다가 많아요? 바다가 많죠? 자, 바다를 이제 해양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해양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알고 있죠? 해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죠? 습기가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죠? 그래서 많을 가짜를 써서 다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대로 여기는 이제 육지가 많은 대륙 이동설 얘기 들어봤죠? 그때 대륙을 쓰는데요. 이 대륙은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습기가 없는 건조하다라는 특징을 가지죠. 얘들아, 이거는 지도만 그려보면 항상 말하지만 지구과학 파트는요, 그림을 그리면 외울 게 거의 없어져요. 근데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단순히 꺼내려한다. 물론 선생님은 지금 지구과학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어요. 지구과학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머릿속에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선생님이 등급이 고등학교 가면 등급을 매기는데 4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그림을 그렸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도 속는 셈 치고라도 그리면서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자,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중위도, 중위도에 속하는데요. 이 중위도보다 위쪽에 있는 데를 뭐라 그러겠어요? 고위도라고 하겠죠, 고위도. 자, 그럼 그 밑에 있는 데를 저위도라고 하겠죠? 높을 고자에 낮을 저학년, 고학년 하잖아, 그렇지 않아? 자, 그럼 고위도 같은 경우는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데, 뭐 러시아나 북극이나 어때?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 그래서 이때를 한랭하다, 차갑다, 차가울 한자에 차가울 냉자, 한랭하다. 자, 그래 여기는 상대적으로 따뜻하다라는 뜻으로 따뜻할 온에 따뜻할 란자, 그래서 온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명칭을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요거는 명칭이 아니야, 얘들아. 성질을 지금 나타낸 거잖아. 그치? 기온과 습도 등의 성질이잖아. 여기는 기온을 말하는 거고, 왼쪽, 오른쪽으로는 이제 습도, 이러한 성질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게 뭐가 있냐면, 바로, 하얀 색깔로 해볼게요. 하얀 색깔로. 자, 맨 처음에, 이쪽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무슨 기단이 있냐면, 시베리아 기단이라는 게 있어요. 왜 시베리아 기단이냐면,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이죠. 바람이라는 건 그 불어오는 근원지의 이름을 붙이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온다? 해풍.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러면 육풍. 시베리아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시베리아 풍인데 공기 단체를 말하는 거니까 시베리아 기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얘의 특징을 한번 더 적어볼게요. 자, 시베리아 기단은 대륙 쪽에 있으면서 고위도에 있어요. 그럼 뭐야? 그대로 적어줘. 한랭하면서 건조하다는 뜻이겠네? 그럼 시베리아 기단의 특징? 한랭, 건조. 그래서 어느 계절에 영향을 미치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도 사실 이미 눈치챘겠지만 겨울이라는 거 느낌이 사고죠? 왜? 춥고 건조하니까. 그럼 겨울에 어떻게 해? 이렇게 손 호흡 보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추워? 시베리아 기단 이런 식으로. 그쵸? 좋습니다. 그래서 뭐 특징으로 뭐 얘기를 하자면, 뭐 굳이 얘기를 하지만 한랭 건조니까 차가우니까 뭐 한파주의보 들어봤죠? 겨울철. 그래서 한파가 발생할 수 있겠죠. 뭐 이런 특징이 있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겨울이랑 대비되는 여름을 알아볼게요. 자, 여름은요, 여러분 사실 기압과 바람단원에서 선생님이 해륙풍 할 때, 계절풍 할 때 얘기했지만 겨울은 북서계절풍인 반면에 여름은 남동계절풍이라 했죠? 딱 봐도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건 남동계절풍이랑 비슷하네?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파악하셨을 텐데 바로 이쪽의 이름은 오른쪽이 바로요 태평양이랑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북태평양에서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항상 그 근원지에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 북태평양 기단 아까 말했지만 여름에 영향을 미치고요. 자, 여기에 이제 성질을 알아볼게요. 저위도에 있어요. 즉 온난하면서 해양 쪽이네. 다습하겠네요. 그럼 뭐라 적어줘요? 온난? 다습. 너무 쉽잖아. 온난? 다습.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있는 상식을 가지고 유추해낼 수 있는 성질들입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온난 다습하니까 어떠한 영향이 있어요? 폭설주의보, 한파주의보. 여기는 뭐가 있겠어? 뭐가 있어? 밤에 무더운 열대야. 그리고 폭염주의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뭐 폭염이나 칸이 없어서 밑에다 적을게요. 뭐 열대야나 여러분들은 이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렵니 얘들아? 이게 어려우면 말이 안 돼. 이거 어려우면 과학을 포기해야죠. 미안합니다. 장난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양쪽에 하나씩 안 알아본 이 기단 두 개 더 알아볼게요. 자, 여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무슨 기단? 찌양 아니죠? 뭐라고 했죠? 양찌강 기단이라 그랬죠. 양찌강 기단. 여기 먹방 있잖아. 양찌강 기단. 자, 얘는 언제 영향을 미친다 했냐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미안하지만 외워달라고 한 부분인데 봄이랑 가을철에 영향을 미친다 했죠? 특히 이제 양치강 기단에 의해서 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질을 적어줘야겠죠? 선생님이 적다 보니까 이걸 먼저 적어서 성질을 적을 칸이 없어졌는데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들 이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성질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저위도면서 대륙이네? 뭐야? 온난? 건조. 그대로 적어줍니다. 위에다 적을게요. 온난하면서 건조하다. 야, 이게 뭘 외울 일이야. 우리 십자가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눈치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성질이 뭐겠어? 한랭? 다습. 이해했죠? 근데 여기에는요, 이 일본 해 부근 쪽에요. 일본 쪽 부근에 이제 오호츠크해라고 있는데요. 약간 일본 이름 같잖아요. 오호츠크상. 그죠? 오호츠크해. 이름이 약간 일본 느낌 나죠? 그래서 오호츠크해 기단이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얘의 성질은 당연히 아까 말했듯이 한랭, 다습이 되겠죠? 그래서 한랭, 다습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랭, 다습. 뭐 오츠케 기단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영향을 주냐면 초여름이라 그랬는데요. 초여름.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번 언급했었지만 이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둘 다 여름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얘는 한랭, 차갑지만 얘는 따뜻해. 근데 둘 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어? 습기가 많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차가우면서 습기가 많고요. 하나는 따뜻하면서 습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 얘네들이 만나면 뭐가 형성될 수 있다 했어요? 전선이 형성될 수 있다 했죠? 전선. 그죠?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야. 얘는 차갑고 얘는 따뜻해. 다습하다는 성질은 같지만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쵸? 이렇게 차가운 기단과 따뜻한 기단이 만나서 경계면이 형성되고 얘가 지표면에 만나면 경계선, 전선이 형성된다 했는데 바로 이 두 개가 만나서 우리나라의 무슨 전선? 정체전선이라 했었죠? 정체전선 뭐야? 오랫동안 습기가 많은 애들끼리 부딪혀서 힘이 세력이 비슷해. 차가운 애도 이만큼 힘이 세고 따뜻한 애도 힘이 이만큼 세니까 서로 우리나라 가운데서 멈춰서 몰래 비만 주구장창 내리는 거야. 비가 다 내려서 습기가 사라질 때까지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라고 얘기했었죠. 장마전선이랑 정체전선 같은 말이라 했었죠. 장마전선이 정체전선의 한 예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정체전선 외에도 폐색전선도 있지만 우리가 더 중요시하게 알아놔야 할 건 뭐라 했냐면 바로 한랭전선 그리고 온난전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전선으로 넘어가 볼게요. 기단에 대한 설명은 선생님이 거의 다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뭐 쉬는 시간이나 선생님한테 찾아오시면 되고 사실은 이 내용만 알아도 거의 99% 다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학교 수준에서는요. 그리고 이번에 이 두 번째 전선 내용 여기 옆으로 넘어와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파란 색깔과 빨간 색깔을 이용할 건데요. 한랭전선은 파란 색깔을 이용할 거고요. 온난전선은 빨간 색깔을 이용할게요. 실제로 일기도상에서요. 이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파란 색깔의 세모 모양으로 표시를 하고 온난전선은 빨간 색깔의 반 동그라미, 반원 모양으로 표시한다 했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먼저. 아까도 말했지만
전선이라는 건 얘들아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는 거야. 즉 차가운 기단, 따뜻한 기단이 대표적인 예예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한랭전선은 차가운 애랑 따뜻한 애가 만날 건데 어떻게 만날 거냐면 자, 이거 선생님 또 그릴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두근거리는데 잘 그려야 될 텐데 자, 어떻게 그리면 좋지? 그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성공적인 그림을 위해서 그림이 살짝 이쁘진 않은데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더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81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자, 이런 식으로 파란 색깔이 차가운 기단이야. 차가운 기단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차가운 애는 밀도가 크다 했잖아. 그러니까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놈들이 있고 따뜻한 기단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어때? 작잖아.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지. 근데 따뜻한 기단이 일로 가고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해? 둘이 만나면 따뜻한 기단이 위로 상승하려고 그러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 차가운 기단은 밑으로 파고들려고 그러고 따뜻한 기단은 위로 상승하려고 그럴 거 아니야. 위로 충분히 솟구칠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구름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 했었죠. 높게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세모 모양으로 한랭전선을 표시한다 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전선면은 뭐냐면요. 여기 두 개 만난 이 면 있지? 여기 만나서 지금 면이 생겼잖아. 이 면이 전선면인데 전선면이 지표면과 만난 이 부분 이게 바로 전선이야. 세모로 표시한 거 선생님이. 전선을 기호로 세모로 표시한 거야.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서 이해하면 돼. 이해 방금 못했으면. 자, 온난전선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자, 온난전선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온난전선은 살짝 경사가 조금 더 완만한데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차가운 기단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따뜻한 기단이 조금 더 속도가 빨랐네? 그래서 이거 속도를 따라잡은 거지. 그래서 따뜻한 기단이 여기 가다가 차가운 기단을 따라잡아서 위로 업힌 거야. 근데 왜 밑으로 안 갔냐면 아까 말했지만 기단은 밀도가 달라요. 차가운 기단은 밀도가 크고요. 따뜻한 기단은 밀도가 작죠. 그래서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기단 위를 타고 올라간 거지. 그지? 근데 여기서 웃긴 거 뭐냐면 한랭전선은 둘이 이렇게 서로 여기서 보면 차가운 애는 막 파고들려고 그러고 따뜻한 애는 그대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솟구쳤잖아. 근데 온난전선에선 가는데 조용히 업힌 거란 말이야. 그치? 조용히 이렇게 가는데 업혔어. 그러다 보니까 솟구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전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공기가 상승한다라는 것은요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원리인데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졌잖아. 여기서는 그대로 올라타다 보니 구름이 어떻게 형성돼? 쭉 층층이 형성된다 그랬죠? 층층이 형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름이 생기는데 온난전선에서는 일기도상의 기호 표시를 이렇게 동그라미, 반 동그라미를 해준다고 했었죠. 자, 그림을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표를 선생님이 만든 거니까 표를 한번 같이 채워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추가로 온대저기압까지 그리고 일기도까지 할 건데 그 온대저기압이 사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한번 들어놓으세요. 그래서 한 번 더 할 거란 소리야. 걱정하지 말란 소리야. 자, 기울기 볼게요. 기울기. 상대적으로 차가운 기단이 막 파고들려고 그러고 따뜻한 기단은 이렇게 올라가. 그죠? 그러다 보니 기울기가 급격하게 형성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기울기가 막 급하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급하다. 선생님의 그림이 좀 부족한데 81쪽에 나와 있는 온난전선, 한랭전선의 그림을 비교해서 보시면 급하다라는 걸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기울기가 완만하게 그대로 업힌 거야, 살짝. 이렇게 차가운 기단 가는데 살짝 이렇게 업힌 거야. 그래서 되게 완만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기 상승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겠죠? 왜? 기울기가 급하니까 위로 쭉 상승하는 거잖아. 오케이? 여기는 상대적으로 공기 상승이 약합니다. 활발하진 않아요. 그대로 타고 올라갈 뿐 천천히. 자, 그러다 보니까 구름이 어떤 구름이냐면 선생님이 구름은 두 가지가 있다 했어. 첫 번째 높이까지 높이까지 올라가 있는 쌍 접자를 써서 그리고 군두운 구름 운자를 씁니다. 형 구름이 형성이 된다 했죠?
그래서 이 적은형 구름에서는 무거운 비, 이렇게 강하게 내리는 비 뭐가 내린다 했냐면 소나기가 내린다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온난전선으로 오면요, 구름 이때는 뭐가 형성이 되는 거냐면, 여기 구름 봐봐, 층을 이렇게 쭉 덮고 있는 구름, 층운형 구름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비는 이제 가볍고 약간 약한 비, 이슬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역 범위 알아보고 빨리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은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니까 최대한 빨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구역 같은 경우는요, 여기 구름이 형성됐는데 높게까지만 형성됐지 멀리까지 형성되지 못했지. 그래서 이 전선을 기준으로 전선 뒤쪽에 이렇게 좁은 지역에 형성이 된다 했었죠. 그래서 구역은 전선의 한랭전선의 뒤쪽에 범위는 어떠냐면 좁다 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온난전선은요, 지금 구름이 넓게 층을 이루고 있잖아. 하나의 층을 덮고 있잖아. 강수구역이 이렇게나 넓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온난전선의 전선의 앞쪽에 범위가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죠? 적은형 구름이 형성되는 한랭전선 뒤쪽에는요, 소나기가 좁은 지역에서요, 일시적으로 내린다 했죠. 선생님 여기다 안 적었는데 밑에다가 추가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한 칸만 더 만들어주세요. 지속 시간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일시적. 자, 근데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 앞쪽에 층층이 형성되는 층층이 쌓였다는 게 아니라 층을 이뤘다고. 층운형이 약한 이슬비가 전선 앞쪽에 넓은 지역에서 굉장히 지속적 혹은 장기적이라고 말을 했었죠. 로 비가 강수가 내린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이어서 이 내용을 잘 가지고 와서 노트필기한 거 보시면서 온대 저기압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왔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두 번째 기압과 날씨,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 날씨와 일기도까지 해서 우리 2단원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고요. 교과서는 82쪽으로 넘어왔어야겠죠? 자, 이번엔 선생님이 같이 설명하면서 적으려고, 선생님도 같이 그리려고 하나도 필기를 안 해놓은 상태고 이것만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를 설명할 건데요. 우리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압에는 상대적으로 기압이 큰 지역,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지역, 두 가지 지역을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큰 곳을 고기압이라고 했었고,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지역을 저기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기압이고요. 네. 두 번째로 저기압입니다. 자, 근데 고기압은요, 일기도상에서 우리가 이제 일기도를 알아볼 거니까, 일기도가 뭐냐면 하나의 지도인데, 날씨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뭐 간단하게 글자 같은 걸 적어 놓거든요. 뭐 여기가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뭐 예를 들면 혹은 뭐 등압선 같은 걸로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가 기압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적어 놓는데요. 그걸 통해서 고기압 저기압 적을 때 한글로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간편하게 적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냐면 고기압 같은 경우는 고 혹은 영어 하이의 H, 저기압 같은 경우는요 저 혹은 영어 low의 L을 적어요. 선생님은 근데 영어가 좀 편해서요 H라고 적겠습니다. 고기압은 어떻게 표시하냐면 H라고 표시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습니다. 저기압도 마찬가지예요. L이라고 표시하고 동그라미를 쳐놔요. 여러분 근데 우리 기압과 바람에서 했던 거야. 기압과 바람에서 저기압 같은 경우는 왜 저기압이라 했냐면 공기들이 위쪽 상층으로 상승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공기가 없지. 공기가 없으면 충돌할 수 있는 공기가 없으니까 적다 보니까 기압이 압력이 낮다 그랬어. 그래서 저기압이었지. 그래서 여기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으니까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오는 지역일 거야.
근데 반대로 고기압 같은 경우는 상층으로부터 공기가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기가 많으니까 압력이 높은 고기압이야. 그럼 이 내려온 기압들은 어떻게? 저기압 쪽으로 이동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네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사실 뭐 이렇게 표시하면 간단한데 조금 더 일기도상에서는 이렇게 간단한 구조가 아니라 넓은 구조니까 거기서 어떻게 바람이 불어 들어오는지 혹은 불어 나가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기본적인 거긴 한데요, 여러분. 이 고기압 주의랑 저기압 주의를 살펴볼게요. 3차원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3차원상에 이러한 고기압에 공기가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공기가 퍼져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일자로 퍼져나가면 외우기 얼마나 좋아. 그런데 우리 지구는요, 자전을 하죠? 지구는 돌아요. 옛날에 과학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구는 돈다 라고 얘기했다가 미친놈 소리를 들었었는데 실제로 지구는 돕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알고 있죠? 여러분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고 요즘에는 관측 기술이 좋아서 실제로 우주에서 지구가 돌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고 지금 뭐 컴퓨터를 틀면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하죠? 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지구가 돌면 어떤 힘이 생기냐면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상적인 힘이라고 하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전향력이라는 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힘에 의해서 이 힘의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러나 아무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적인 힘 때문에 바람이 들어오거나 불어 나갈 때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전을 하게 되냐면요, 선생님이 노란 색깔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고기압일 때는 바람이 여기 쌓여 있으니까 나가야겠지. 근데 어떻게 나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자,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죠. 자, 저기압 같은 경우는요, 이거 반대입니다. 반시계 방향인데요. 어떻게 그리냐면 반대로, 이렇게 공기가 여기 저기압은 들어와야겠지? 왜? 상층으로 공기가 올라가려면 주변에서 공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저기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예전에 말했었지만 구름이 생길 수 있다 했었죠? 공기가 상승하니까 저기압은 구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특징. 선생님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늘 말하지만 사실 과학에서 어느 정도 외울 필요는 있는데요,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쵸? 사실 이거 몰라도 우리 사는데 일상에 문제는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외우면은 다른 개념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마냥 외우라고 말하기 선생님도 미안해서 조금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우리 2학년 때도 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뭐 전류, 자기장, 자기력 했던 거 기억나죠? 이것도 대부분의 과학의 원리가 신기하게도 성립하는데 이 오른손을 이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공기가 하강하는 거를요, 혹은 상승하는 거를 엄지손가락을 비유로 하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을 공기가 들어오는 거 혹은 불어 나가는 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봐봐, 고기압 같은 경우는 공기가 지금 하강해서 지상에 공기가 많은 상태죠. 즉 엄지손가락을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겠지. 이렇게 해줘도 돼? 근데 좀 약간 좀 바보 같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떻게 감싸나 봐봐. 이렇게 감싸지? 이렇게? 그래서 어때? 바람이 이렇게 나가잖아. 그치? 근데 저기압은 봐봐, 공기가 위로 올라가잖아. 엄지손가락 어떻게?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건 아니지.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분명히 영상 보면서 이건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겁니다. 당연히 공기가 상승하는 방향을 해줘야지. 나머지 네 손가락 어때? 감싸는 방향. 맞아요, 여러분? 반시계 방향으로 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우겠어요, 이거를, 그치? 선생님도 항상 이런 거 할 때 손으로 해보는 편이야. 사실은 너네한테 당연스럽게 이렇게 그렸지만 머릿속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그렸어요.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면 절대 죽을 때까지 안 까먹습니다. 자, 온대저기압으로 넘어올게요. 온대저기압을 설명하기 전에 배경 지식을 하나 여러분들께 알려주고자 하는데, 앞서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지구과학 단원에서 구름에 대해서, 강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기압보다는 저기압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는데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자, 저기압 중에는요, 열대지방에서 생성되는 저기압, 열대저기압이 있고요, 온대지방에서 생성되는 저기압, 온대저기압이 있어요. 근데 열대저기압은 여러분 고등학교 가서 배울 내용이라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열대저기압은 뭐냐면요,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태풍이 이제 열대저기압의 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볼 내용 온대저기압은요, 말 그대로 온대지방에서, 즉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중위도 지방에서 자주 생성되는 저기압인데요, 어떠한 특징을 갖냐면 우리 앞서 배웠던 전선, 한랭전선,
온난전선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아, 긴장되네.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긴장이 됩니다. 자, 저기압은 아까 L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했죠. 자, 그래서 이 저기압은 어떻게 가지냐면 여기 남서쪽으로 이렇게 한랭 전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저기압을 기준으로 남동쪽으로 온난 전선이 있어요. 혹시 색깔이 구분이 안 될까봐 말하는데 지금 한랭 전선은요 파란 색깔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온난 전선은 빨간 색깔로 그리고 있으니까 착각하는 일이 없도록 잘 색깔별로 여러분도 구분해서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한랭 전선. 자, 이거를 근데 선생님이 일기도상에는 얘들아 이렇게 나타나거든 그림이. 근데 조금 3차원상으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저번에 방금 전에 설명을 했겠지만 조금 경사가 급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기단이 이렇게 가는데 여긴 따뜻한 기단이 있는 지역이거든. 여기는 따뜻한 기단이 있는 지역이야. 딱이라고 적었어. 딱이. 그래서 따뜻한 기단이 여기 만나서 어떻게? 위로 쭉 타고 올라가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 여기에 저분형 구름이 위에 치솟는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비가 어디 내려? 한랭전선의 뒤쪽에 좁게. 무슨 비? 소나기. 사랑비 아니죠. 자, 이번에는 온난전선으로 가볼게요. 온난전선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어땠어? 완만했지? 자, 왜 완만하냐면 여기서는 차가운 기단이랑 따뜻한 기단이 서로 막 하나는 밑으로 파고 들어가려고 하고 하나는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기단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위에 따뜻한 기단, 속도가 빨랐던 따뜻한 기단이 업힌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구름이 층층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 했어. 그치? 층층이라기보단 층을 이룬다. 혹시나 용어 헷갈릴까봐. 그래서 이제 강수구역이 조금 더 넓게 이런 식으로 강수구역이 넓다 그랬었죠? 사실 여기까지인데 다치라면은 그림이 안 보일까봐 선생님이 이거를 입체적으로 그렸으니까 이번에는 3차원상으로 나타내 볼게요. 3차원상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방금 3차원상이라 했나? 3차원상으로 나타낸 걸 2차원상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이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경사가 급하다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경사가 살짝 완만하다 했어요. 이렇게.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구름이 어떻게 형성되냐? 2차원상에서 보면 조금 더 쉬워. 구름이 쭉 타고 올라가서 층을 이룬다 했지? 구름이 이런 식으로. 이거 무슨 형 구름? 층운형 구름. 대답해야 돼. 얘들아 마음속으로라도 큰 소리로 목소리 내면서 같이 따라하면 정말 좋고. 그리고 여기는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구름이 어떻게 형성돼? 위쪽까지 형성이 되는 이거 무슨 형 구름? 저분형 구름. 자, 강수구역 표시해 봅시다. 구름이 있는 이 지역. 여기가 강수구역인 거죠? 자, 강수구역. 이만큼 강수구역이야. 어때? 넓지? 자, 층운형에서는 무슨 비? 이거 무슨 비? 이슬비라고 했어. 자, 저분형에서는 무슨 비? 소나기라고 했죠. 막상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렵지 않지, 얘들아. 근데 그림을 한 번에 보잖아? 되게 어려워 보인다?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씩 따라서 그리면 되게 쉬워. 그러니까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보세요. 천천히 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선 뒤쪽, 전선 앞쪽에 비가 오는데 전선 뒤쪽에는 좁은 구역, 전선 앞쪽에는 넓은 구역.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선생님? 여기는 맑습니다. 맑아요. 굉장히 따뜻한 기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맑음. 그리고 선생님이 혹시나 싶어서 하나 말하는데, 자, 따뜻한 기단은 따뜻하고 한랭한 기단, 차가운 기단은 차가워요. 근데 한랭전선은 차가운 건 맞죠? 근데 온난전선은 따뜻한 게 아닙니다. 얘네들의 이름이 붙은 원리는 뭐냐면 어떠한 기단이 더 우세했는가요?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차가운 기단이 우세했기 때문에 한랭전선이고,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따뜻한 기단이 우세했기 때문에 온난전선인데, 얘도 결국엔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는 지역이지.
얘도 차가운 건 맞아요. 다만 따뜻한 기단이 우세해서 온난 전선이라 한 거지 얘는 따뜻하다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사람이 여기에 서 있다? 그러면 지금 춥겠지? 기온이? 소나기가 내리고 여기에 서 있다? 따뜻해. 맑으니까. 근데 여기에 서 있다? 따뜻한 게 아니라 추워요. 비가 내리고 있으니까.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요. 이 온대저기압은요. 아까 말했지만 온대지방에 있다 했죠.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중위도 온대지방은요. 편서풍 지대라는 데 속해 있어요. 편서풍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서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서풍. 그래서 실제로 이 저기압 이 자체가 서풍, 서쪽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서풍이 아니라 편서풍이라 살짝 편향된 서풍, 이쪽 방향으로 편향돼서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현우가 이 영상을 찍어달라 했으니까 현우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현우는 하얀 색깔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현우가 여기 있었어요. 현우가 여기 있었어. 자, 근데 이 저기압이 점점 이동하겠지. 그러다가 여기 강수구역에 현우가 위치하게 되면 현우는 어떻게 느껴? 첫 번째로 뭐야? 온도가 내려가. 기온이 감소하는 현상을 느끼겠죠? 그리고 무슨 비가 내려? 이슬비가 내리고 있다는 걸 느낄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저기압이 이번에 이렇게 쭉 이동하다 현우의 가운데 전선 사이에 위치했네. 현우가 전선 사이에 위치했네. 그럼 그때는 맑죠? 맑으니까 온도가 상승할 거야. 그때 날씨는 맑음. 자, 그럼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이제 현우는 가만히 있는데 저기압이 계속 이동해서 이 저기압이 현우 앞쪽에, 즉 한랭전선 뒤쪽에 현우가 위치하게 됐네. 그럼 그때 세 번째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냐면 온도가 다시 낮아져요. 왜? 소나기가 내리는 차가운 한랭전선이 위치해 있는 뒤쪽에 강수구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점차 날씨 변화가 이렇게 변화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내용은요, 기압 배치인데요. 사실 이 기압 배치는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84쪽을 봐주세요. 84쪽에 교과서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요, 서구 동저형 기압 배치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나요? 자, 여름 같은 경우랑요, 겨울 같은 경우에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자, 여름은요, 기압 배치가 어떻게 나타나냐? 상대적으로 그 밑에 나와 있는데 남고 북저로 나타나고요. 겨울은 서구 동저로 나타나요. 자, 교과서에 잘 표시해 놓으시고 노트에도 적어 놓으세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서구 동저 기압 배치, 겨울. 그리고 여름, 그 밑에 줄에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 여름. 뭔 말이냐면 남쪽에는 고기압, 북쪽에는 저기압, 서쪽에는 고기압, 동쪽에는 저기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 85쪽에 보면은 여름이랑 겨울철 일기도가 나와 있는데 볼게요. 자, 여름은 저기압이 위에 저라고 적혀있죠? 한글로. 고기압은 밑에. 즉 무슨 형태야? 남고 북저. 남쪽에 고기압, 북쪽에 저기압. 겨울은 상대적으로 서쪽에 고기압, 오른쪽, 동쪽에 저기압, 서고 동저형. 그래서 겨울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풍인데 실제로 시베리아 기단 영향이나 북서계절풍 영향으로 북서풍이 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북태평양 기단이나 혹은 남동계절풍에 의해서 지금 여기 보는 바와 같이 남고 북저라서 남풍이 부는 건데 남동 계절풍, 즉 남동풍이 분다라는 거,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주면 좋겠죠. 선생님, 그럼 봄 가을은요? 봄 가을은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잖아. 근데 봄 가을은 어때? 날씨가 따뜻할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되게 변덕스럽죠? 바람도 불 때가 많고 안 불 때도 있고. 그래서 이때는 이동성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고기압과 저기압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이동성 고기압 저기압이 발달해서 계속해서 날씨가 변덕스럽게 바뀐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단원 내용까지 잘 마무리했는데 중간고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꼭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단원 내용을 마무리 해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 2단원의 마지막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